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예, 반갑습니다. 방이 좁으니 더 좋아요. 아침에 저 넓은 방에서 몇 사람 안 되니까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공간도 엄청 넓고 이 환경은 다 좋은데 좀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예, 자리값을 못했어요. 자리값을. 그리고 지금 오늘 남 모르는 분이 처음 오신 분이 3분 계시는데요. 3분 나오셔서 또 아침에 다시 하는데 인사 한 번 더 하시죠. 뭐. 예, 아침하고는 또 팀이 다릅니다. 예, 선생님부터 인사 한번 하시고. 안녕하세요. 저 김서동입니다.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한문을 배우고 싶어서 나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여기 이 자리는 처음이시죠? 저하고는 뭐 잘 알지만 인사 좀. 안녕하세요. 김형근입니다. 현재 퇴직한 지가 2년 됐습니다. 교직에 있다가 퇴직하고 그전부터 관심이 있던 주역을 좀 배워보려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뒤에 선생님도 나오셔서 잠깐 인사 한 말씀 하시고서 예, 나오세요. 네, 화이팅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역에 관심은 있는데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나왔는데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누가 그래 겁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 주역은 뭘 모르고 해야 됩니다. 뭘 알면 안 될 것 같고, 뭘 모를 때 그냥 되들어서 세월을 보내다 보면 어느 날 눈이 조금 열려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재미있어집니다. 선생님 아침에 보시고 지금 저녁하고 그죠? 분위기 다르죠, 그죠? 예, 지금 아침 겉에서는 저 장사해 먹겠나 손님이 없어서 뭘 팔려니 손님이 있어야지. 예, 그런데 저녁 또 오시니까 분위기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기 새로 오신 선생님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아마 뭐 보니까 그냥 오신 건 아닌 것 같고 또 이렇게 저렇게 서로 다 알고 계세요. 예, 오래 하신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어쨌든 스스로 빠져들 때까지는 옆에서 좀 부추김도 있고 도움도 있고 이래야 됩니다. 스스로 빠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빠졌다 싶을 때는 그냥 쳐내버려둬도 알아서 오십니다. 알아서. 예,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침반 오늘 아침에 이제 했었어요. 오늘 아침에 했었는데 뭐 보니까 그 신청은 10분이 했는데 한 분은 사입이고 예, 가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회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이제 오셨었어요. 오셨었고 처음 오시는 분이 5분이었는데 제 생각에 많이 안 남을 것 같아요. 한두 분 남으실 것 같은 느낌이야. 예, 그래서 낮반이 어떻게 유지될까 좀 고민스럽긴 해요. 근데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낮반은 뭐 하냐면 우리 맨 앞에 총론 있잖아요. 총론. 그거 할 겁니다. 총론하고 시간이 15회차니까 시간이 좀 되면 건공계까지 가볼 생각이에요. 거기서 총론하고 건공계. 그리고 기초반 녹화물은 이제부터는 공개를 안 할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 밴드에만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보시도록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주역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크게 유명한 몇 사람 빼고 관심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기초하고 써놓은 거는 아주 뭐 조회가 수천 건이야. 기초가 만만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많고요. 우리 교환 제가 그 공개했던 이 순서는 지금 중수감이네요. 중수감인데 그때 이 교육계획서를 낼 때 이 정도 되겠다 싶어서 이걸 써서 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가 남았어요. 남아서
아, 진도가 좀 더 나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 중수간부터 할 건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중수감대에 있는데 태풍 대과 다음에 감입니다. 그래서 대과서부터 할 생각이고요. 이제 여기 뭐 안내해서 저희는 따로 모여서 또 교육을 한 2시간 받았었어요. 2시간 받았는데 예, 주차장이 늘 힘들다고 여기서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내비가 안 깔렸나? 내비 어디 갔어? 예, 뭐 아무거나. 여기 주차장 때문에 아주 머리를 내두르더라고요. 그래서요, 주차장 안내를 잠깐 해드리고요. 예.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이 평생학습관입니다. 평생학습관이고요. 주차장은 여기 보면은 영서동 주민센터라고 있어요. 주민센터라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예, 이 부분 끝에 이 부분 여기에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을 건너가서 내저로 15길 도로 요건가요? 이 도로. 예, 이 도로면에 저 길 건네입니다. 길 건네 있고요. 예, 도로가에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쪽입니다. 저쪽에 내려가면 내토로 16길 요 옆에 요 빈 공간 보여요. 요거. 쭉 건너가면요. 쭉 건너가면 거기 안에 주차장이 또 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는 저 아래 막국수집, 토나무 막국수집 있는 앞에, 거긴 좀 멀고, 부산연립 너배 저놈의 그러니까 개울가에, 예, 거기가 이제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세 번째 설명한 데가 제일 넓은데? 예, 거기도 100m밖에 안 돼, 여기까지. 거기도 여기까지 100m고, 요 동사무소 여기도 여기까지 100m고. 그렇습니다. 그래 거기가 아마 안에가 한 50면 정도 되더라고 씌워보니까요. 한 50면 정도 되니까 그쪽에 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 쭉 해서 이렇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이 저녁반은 사실은 이제 오늘 개강이 아니고요. 개강한 지는 20년 됐습니다. 20년 됐고요. 지난주까지도 우리 강의 계속 있었어요, 사실은. 계속 있었고, 지금 계속 가는데, 여기서 15회차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쉬냐? 아닙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 합니다. 월요일이 빨간 글씨일 때만 안 합니다. 월요일이 빨간 글씨일 때만. 뭐 또 제가 또 혹시나 뭐, 독감이 지독하게 걸려서 말을 못하겠다, 이런 경우는 뭐 있으면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년 내내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평상학센터가 문을 닫을 때는 외부에 어디 또 공간을 찾아가지고 진도가 나가고 여기서 또 개강할 때는 또 여기 들어와서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책이 요만한 책 요거 3권이잖아요. 그죠? 요거 3권인데 이게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읽는데 약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해도 4년 걸려요. 한 번 읽는데 4년 걸려요. 그러니까 한 200강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쉬고 어쩌고 하면 한 10년 걸려야 돼요. 중간에 뭐 이거 한 학기씩 이렇게 잘라서 가면 10년 해야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갑니다. 계속. 그리고 학기별로 자른다 그러면 사실은 매번 만만보다 말죠. 매번 만만보다 만다고. 그리고 이제 기초반 같은 경우는 예, 제 생각에 그걸 하시면 처음 오셔서 귀를 여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용어 설명을 계속 할 거니까요. 용어 설명을 할 거니까 중간에 들어오시면은 그 무슨 말인지 그 말을 못 알아들어갖고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용어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 이 수업 강의가 쉬워질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 다른 거는 더 없지요. 다른 건 더 없고 대부분 이제 다 이제 나오시던 분이고요. 선생님 아침에 들었고 선생님 지금 계시는데요. 제 이력서는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설명을 못 들으신 분은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래서 제 소개를 여기서 또 지루하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오늘은 28번째 택풍대과입니다. 택풍대과인데 요 택풍은 이름이 뭐냐? 요 바깥에 요 삼액계 요거 이름이 택입니다. 이름이 태죠. 태고 요거 이름이 손입니다. 손. 그리고 물상으로다가 취상을 하면 얘는 연못이 되고 얘는 바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 택, 풍 하고서 얘는 대과다. 대과는 무슨 소리냐 하면 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이건 큰 대자고 요거는 지날과, 지나칠과. 그러니까 지나치다는 거는 무슨 하는 행위가 지나친 행위도 있을 수 있고요. 차를 여기다 터미널 여기다 딱 세워야 되는데 샥 지나가서 세우는 경우 그것도 지나치는 거고 일을 지나치게 하는 것도 지나친 거고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지나친 거고 그걸 지나친 거라고 합니다. 지나친 거라고. 예, 크게 지나침이죠. 크게 지나침. 요거하고 개념 좀 다른 소과도 있습니다. 뇌산 소과라 그래서 소과, 작게 지나침. 그것도 있고 여기서는 크게 지나침을 의미합니다. 크게 지나침을 의미하고요. 여기 지금 써 있는 거 보면 요쪽에 지금 보면 요거는 기쁠 열자입니다. 기쁠 열자. 예. 요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자입니다. 얘는 기쁠 열이고요. 얘도 기쁠 열인데 얘는 설이나 세로 읽을 수 있지만 얘는 열로만 읽어야 합니다. 예, 같은 글자인데 얘는 세나 설로도 읽을 수 있고 얘는 기쁠 열로다가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렇게 써놨는데요. 정자로 쓰면 이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손자거든요. 손자. 그리고 요거는 따를 순자, 순할 순자. 예, 이렇게 해서 요거 순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 덕이 손순하다 그런데 손순하다. 얘는 이 괴의 덕은 뭐냐 하면 특성, 성정, 속성값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얘는 속성값이 기쁨이다. 기쁜 거다. 얘는 속성값이 손순한 거다. 손순한 거는 뭐냐 하면 이제 곤깨가 순입니다. 곤깨가 순인데 순하고 손순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하면 얘는 순은 그냥 동조하고 따라감입니다. 동조하고 따라감. 그 성격은 거세고 힘차고 왜냐하면 얘는 암말의 성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건에 대해서만큼은 동조하고 따라감. 그런 성정입니다. 그렇고 이 손깨는 그러니까 이게 양순한 사람이 있죠. 아주 순한 사람이 조금 따라가는 정도. 그게 손순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센 폭풍이 아니고 봄바람 살랑살랑 부는 정도의 뭐 감미롭다고 해도 될 정도의 그런 손순함입니다. 손순은 그렇게 작은 정도의 그거고 이 순은 큰 흐름에 따라감. 대세를 따라서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는 그게 요 순입니다. 곤깨에 관한 순은요.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서는 이 주역은 보통 이제 글들은요. 우리는 한글은 왼쪽부터 서서 오른쪽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면 씁니다. 그리고 아랍 글자는 오른쪽부터 서서 왼쪽으로 써요. 옛날 우리 한자는 왼쪽부터 이렇게 내려 쓰고 이렇게 반대로 갔죠. 그렇게 이제 문자는 다양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주역은 그럼 어떻게 가느냐? 밑에서부터 위로 써 올라갑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그래서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본이라고 여기가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 요 하나하나 이름은 뭐냐? 첫 번째 거는 첫 번째다. 예. 초. 처음 초자 초. 두 번째 거는 그냥 숫자 2, 숫자 3, 숫자 4, 숫자 5. 제일 끝에 거는 더 이상 없다. 상. 그래서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 이렇게 부릅니다. 상효.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수로 봐서 홀수는 양에 해당하고, 예, 홀수는 양에 해당하고 짝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달린 물건이 남자는 이렇게 하나다. 여자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양이고 요건 음입니다. 심볼이. 요건 양이고 요건 음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로 봐서 여기는 홀수 자리, 짝수 자리, 홀수 자리, 짝수 자리, 홀수 자리, 짝수 자리 있는데 여기 보면 부정, 정 써놨어요. 요건 무슨 말이냐 하면 홀수는 양의 자리죠. 양의 자리. 양의 자리에 잘라지지 않은 양이 앉아 있으면 바르다. 음의 자리에 음이 앉아 있으면 바르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앉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양의 자리에 음이 앉아 있어요. 요건 바르지 않다. 요건 음의 자리, 두 번째 음의 자리인데 음의 자리에 양이 앉아 있어. 바르지 않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홀수죠. 1, 3이니까 양의 자리에 양이 앉아 있다. 바르다. 요 얘기는 무슨 소리하고 같냐 하면요. 적당한 사람이 적당한 자리에 앉아 있다. 요런 표현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정이라고 바르다 그랬거든요. 요건 뭐냐 하면 요 자리가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야. 나라로 치면 대통령 자리입니다. 이게 대통령 자리. 그러면 요 대통령이 이 양의 자리에 양강한 강력한 대통령이 앉아 있다. 요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음이면 예, 비록 대통령의 자리지만 힘을 못 쓴다. 권력의 누수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자리는요. 요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든 상황에서는 아까 저 뉴스 들으니까 한유총인가 바로 꼬리 내려버렸던데 그 이유가 뭐죠?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잖아요. 힘에서 밀린 거죠. 힘에서 밀렸다는 거는 중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루를 쥐었으면 힘을 썼을 텐데 나를 쥐고서 힘을 쓰려고 그러니까 손 다칠 것 같으니까 바로 놔버린 거죠. 그 사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죠? 칼을 이쪽을 쥐었으면 힘을 딱 침체게 딱 쥐고서 잡아 흔들 텐데 이쪽을 쥐었습니다. 이쪽을 쥐면은 약간의 충격만 가해도 바로 다치죠. 중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긴 중을 잡은 거고 핵심을 잡아버린 거고 지금 핵심의 자리가 요 중입니다. 요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자리입니다. 강력한 자리.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중하고 정이 합쳐진 이 자리가 가장 힘 있는 권력을 가진 권력이 누수가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중이라 그래도 부정이면 중정하지 않으면 예, 핵심은 잡았지만 흔들흔들 작은 바람에도 흔들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 다양한 비유 설명 중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제일 많이 끌어다 하게 됩니다. 아무 얘기나 끌어다 해도 상관없어요. 이웃집 두뇌고 싸우는 얘기를 끌어다 해도 상관없고 떨어지는 낙엽 얘기를 끌어다 해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럼 정치 얘기를 끌어다 하냐? 그게 대체로 나하고 관련이 없고 모두가 이해하기에 편한 주제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해서 안 될 게 뭐냐면 누구네 집안 얘기하는 거 아주 금물입니다. 집안 얘기하다가 누구네 성씨가 어쩌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새파래지고 가버려요. 그 다음날 웬 새끼 바로 꼬죠. 지가 뭔데 우리 조상을 욕을 해 뭐 이러면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은 수업과 관련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지 고이상도 고이하도 아닙니다. 고이상도 고이하도. 그런데 이 주역은 뭐냐? 주역은
정치학이고, 예. 정치학이고, 지도자학이고, 상황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용어나 모든 예를 드는 거는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예입니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대한 대략적인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아요. 시간 되시면 제가 인터넷에다가 전부 다 얘를 녹화해서 올려놓습니다. 인터넷에 녹화해서 전부 올려놓거든요. 요거 안내까지 하고요. 이제 유튜브에서요. 제가 이름이 지성기입니다. 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렇게 작은 동그란 게 나옵니다. 터치하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예. 요게 지난주 수업이죠. 저 뒤에다 저 핸드폰 세워놓고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까지 지나온 거는 100% 다 공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뭐 꼭 화면 안 보셔도 돼요. 저 이어폰 꽂고서 핸드폰 꽂고 그냥 들어도 되잖아요. 와이파이 있는 데서는 그죠? 꼭 이 얼굴을 안 쳐다보고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예, 그죠? 그래요. 그래서 제 수업은 그러니까 메모하지 마세요. 그냥 한자에 오는 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한자에 오는 상관이 없는데 이 내용을 받아서 메모하고 집에 가봐야 솔직히 그거 보도 안 해요. 보도 안 하니까 그냥 귀만 빌려주시고 들으시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요게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 유튜브 틀어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게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일단 필기는 제가 다 대신 해드리잖아요. 대신 해드리니까 적을 일 없습니다. 적을 일 없고 이제 뭐 어려운 글자나 뭐 이런 거 이제 좀 이렇게 수업 시간에 터득하시는 거는 그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새로 오신 세 분을 위한 설명입니다. 지금 계속 예 그리고 핸드폰에 보면은 이 네이버 사전이라는 아주 강력한 툴이 있습니다. 강력한 도구가 있거든요. 네이버 사전을 설치하셔서 예, 언제든지 모르는 글자는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한자 사전 하셔서요. 한자 사전 하셔서 이렇게 해서요. 뭐야? 왜 저렇게 나와? 이게 화면이 늘어나서 저 위에가 안 보이네. 할 수 없다. 예. 이렇게 하셔서 여기다 들여대고서 이렇게 써보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비슷한 글자 여기 나와요. 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검색하시면 이 사전에서 이렇게 글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글자 확인해 보시고서 또 여기 뜻도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뜻도 한번 읽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좋은 거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요런 것까지 보입니다. 근데 핸드폰이 안 좋으신 분은 이건 안 보여요. 제가 안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그 기계가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요렇게 쓰는 방법. 예, 저 한자 쓰는 이 필순이요. 대단히 중요해요. 필순이 바뀌면 글자가 달라져요. 필순이 바뀌면. 예를 들어 물수자 있잖아요. 예, 물수자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이 필순을 바꾸면 이렇게 돼버려요. 전혀 다른 글자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필순이 바뀌면. 지금 이거는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거는 이거부터 먼저 쓴 거예요. 전혀 다른 글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필순이 중요합니다. 필순이. 거북귀자 같은 거 아주 복잡한 글자들은 필순을 보고 몇 번 따라 해봐야지 요게 가능해집니다. 예, 제가 이제 이야기 계속 가겠습니다. 살래 이 다음에 태풍 대가가 왔습니다. 살래 이께는 지난번에 꽉꽉 씹는 개입니다. 이게 배합개인데요. 살래 이께는 지난번에 어떻게 생긴 개였었냐 하면은 이렇게 생긴 개였습니다. 지금 이게는 반대로 이게 짧은 거고 나머지 길고 이렇게 생긴 개입니다.
얘하고 보면 요거 순놈, 요거 암놈. 예, 남자, 여자, 양, 요렇게 짝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짝이요. 이거를 배합이라 그러는데, 배합. 예, 저기 부부를 뭐라 그래요? 부부를. 예, 이성 배합 아니에요. 배필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겁니다. 남녀 짝입니다. 요걸 배합계라 그럽니다. 배합계. 배합이고요. 지금 이제 지난번 27번째 개가 살래 이끼였었다. 요렇게 생긴 개였었다. 지금은 요렇게 생긴 태풍 대곽개가 지금 나왔다. 그럽니다. 지뢰복을 회복해서 예, 천례무망에 망령됨이 없었습니다. 지뢰복은 회복된다는 소리고요. 천례무망은 망령됨이 없다. 예,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는다. 잘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망령됨이 없었습니다. 다시 산천 대축에서 덕을 쌓아서 살레이에서 자신의 주변을 길렀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이 28번째 개의 앞의 개들을 쭉 따라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쭉 따라서요. 하지만 모든 일이 상승하기만 할 수 있나요? 앞에 이 개에서도 지나침을 걱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먹는 것이 지나치면 비만이 되고 말을 지나치게 하면 스스로 얼굴을 깎아먹는 일이 됩니다. 이제 기름을 지나서 길러내는 것, 키워주는 것을 지나서 크게 지나친 일을 만났습니다. 크게 지나친 일을. 대과는 이 꾀가 모두 변한 게입니다. 모두 변했다는 거는 양이 음되고 음은 양되고 음은 양되고 음은 양되고 양이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고 전체가 바뀐 겁니다. 전변계라 그러는데 이거를 예, 모두가 변했습니다. 배합계라고도 합니다. 배합계는 가운데를 딱 잘라서 포개면 두 개가 딱딱 짝이 맞는다 요 얘기입니다. 주역계의 배열이 대체로 도전 관계에 있습니다. 요 도전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아유,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말이 너무 많아지네. 예. 도전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요거 한 바퀴 획 굴러보는 겁니다. 한 바퀴 획 굴러보는 거. 아, 여기 이게 남았구나. 아, 옆에 뭐 좀 허전했어. 예. 한 바퀴 획 굴른 겁니다. 무슨 소리냐? 요렇게 섰던 게, 요렇게 물구나무 선 게 요걸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물구나무 선 거. 예, 그걸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얘는 부도전개입니다. 부도전개. 뭐야? 까꿀로 엎어놓으나 바로 엎어놓으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하가 대칭이기 때문에 예, 얘는 부도전개입니다. 상하를 뒤집어서 다른 괴가 나오면 그걸 도전괴라고 말하는데 얘는 부도전괴입니다. 하지만 부도전괴를 만나면 배합으로 그 순서를 찾아 나갑니다.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 건곤둔모 수성사비에서 이 괴의 순서가 쭉 흘러나갑니다. 64개가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순서가 예, 요렇게 뒤집힌 괴로다가 가다가 뒤집힐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배합으로 그 다음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건괴는 어프나 제키나 건입니다. 건은 예, 모든 작대기 6개가 긴 건데 얘는 어프나 뒤집으나 아무렇게나 해도 변할 수가 없어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 짝을 맺는 괴로 갑니다. 요렇게 짝을 맺는 괴로. 그리고 지금 요거는 지금 배합 관계입니다. 배합 관계. 그다음에 건곤둔, 수레둔, 예. 예. 요게 그 다음 둔께인데, 예. 그 다음 둔께인데 얘는 도전으로 됩니다.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밑으로 내려오고, 예. 요렇게 해서 얘가 싹 뒤집힌 모양으로다가 바뀝니다. 요걸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요거를 배합이라고 말하고. 주역 상경을 보면 건곤으로 시작해서 감리로 끝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주역 괴는 64개인데 예, 상경에 30개가 있고 하경에 3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곤둔몽 수성사비 소축의 이태비 해서 쭉 흘러가서 감리로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얘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을 상징하고 얘는 땅을 상징합니다. 이 대과 다음에 예,
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가 나오는데 얘는 달을 상징하고 얘는 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지 1월입니다. 천지 1월. 그래서 상경은 형이상학을 이야기하고 하늘 얘기를 하고 예,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건고는 천지의 탄생이고 감리는 기류의 변화다. 건고는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다 요 말이고 감리는 해와 달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공기가 변하죠. 시간이 간단 말, 시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시간에 관한 이야기다. 기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만물이 태어나고 성장하며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건곤 다음에 하늘과 땅이 있은 다음에 태어남이 있다. 태어남이 있은 다음에 자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다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그 길이.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큰 지나침입니다. 대과. 크게 지나치다. 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경 30개 중에서 건곤 2개 빼고 마지막에 감리 2개 빼고 그 중간 거만 놓고 보니까 예, 시작해서 거의 끝나는 지점이 대과더라. 대과더라. 이 큰 지나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걱정하고 있어요. 야, 그때 되면 우리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제 택시 파업했었죠. 그죠? 한 사람 분신도 했었고. 그거 뭐예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갑자기 그 카쉐어링? 카카오에서 카쉐어링 했잖아요. 그죠? 그걸 하니까 그럼 우리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 다 어떡할 거야? 위기가 느낀 거죠.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변해 갈까요? 안 갈까요? 어차피 변해 가요. 그죠? 지금 뭐예요? 뻗대는 거죠. 우리가 산업혁명 때 야, 저걸 부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부시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전혀. 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저 기계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 잃어서 저걸 부셔야 우리가 먹고 살아 이러면서 다 부셨잖아요. 지금 그 택시 하는 것도 그 상황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위기의 상황에 결국 앞으로 큰 내를 망망대해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크게 지나치다는 얘기는. 크게 지나침을 큰 잘못이라고 해도 될 테고 크게 한절을 맞췄다고 해도 될 겁니다. 뭐냐 하면 주역 상경 30개를 힘들게 지금 읽어서 여기까지 왔다. 휴, 한번 쉬고 가자. 지금 그런 얘기다라고 말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선천시대의 마무리다. 예, 군대 말년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마침을 하는 때에는 매사에 조심하면 조심떡을 봅니다. 큰 지나치면 앞으로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상경을 마치면 하경을 만나듯이 또한 현실의 어려움을 다른 방법으로 극복하듯 하는 것, 위기의 순간을 만나 그 위기의 때를 성인의 지혜로 극복했던 것과도 같다고 해도 될 겁니다. 성인이 언제 나타나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죠. 이순신 장군이요? 예,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 이순신 장군 지금 모르고 살 겁니다. 유관순 누나? 만년 누나네요. 그죠? 유관순 누나? 윤복일 의사?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 금방 당장에 자신의 목숨은 버렸지만 만년을 살 수 있는 일을 해놓고 간 겁니다. 모든 사람의 뇌리에 해자되도록 만들어 놓고 간 대단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우리는 유관순을 이야기하고 윤봉길을 이야기하고 이순신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이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갔으면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살 겁니다.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절소 선생이 하는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강절이 지은 황극 경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역을 상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지금 주역은
주역을 설명하는 그 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나누면 의리론과 상수론이 있습니다. 의리론과 상수론이. 의리론과 상수론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의 그 논리 체계를 보면 철학, 사회학, 뭐 그 정도 의미고요. 여기는 수학, 자연학, 뭐 과학, 공학, 그 정도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정도 의미. 요거 인간관계학, 사회학, 예, 철학, 뭐 문학, 그 정도가 요 의리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상수론은 자연과학적인 수로다가 딱딱 떨어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라고. 이것은 주역을 상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추산한 것입니다. 저 TV에서 코스모스 보신 적 있죠? 우주의 기원 해서요. 예, 그 얘기를 예전에 이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지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굴러왔어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50만 년 되는지 100만 년 되는지 그 사람도 그렇다고 우리 들어서 그렇게 알지 모르는 얘기예요. 그거 50만 년 지구가 난리가 몇 달인지 모르는 소리입니다. 역시 똑같아. 소강절이 한 얘기도 소강절이 12만 9,600년을 얘기하거든요. 아주 숫자도 대단히 정교해. 12만 9,600년. 근데 50만 년도 뭐 예, 증거대라 그러면은 증거되기 어렵죠. 이 사람도 제가 보기엔 증거되기는 어려운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설명을 해냅니다. 그런 겁니다. 제목에서 황은 황제를 이야기하고 극은 끝을 얘기합니다. 최고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 북한으로 말하면 예, 김일성, 수령, 김정은 최고 지도자. 예, 경세는 뭐냐 하면 세상을 다스려 봄 그런 의미입니다. 그 황극 경세서는 뭐냐 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큰 지도자가 알아야 할 것. 요 정도 의미입니다. 여기서 경이라는 글자는 술의 둔께, 건곤 둔 세 번째 께 있잖아요. 세 번째 께 대상에서 경륜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 경륜은 저기가 가장 그 기본적인 어원은 뭐냐 하면 배 짜는 겁니다. 배 짜는 거. 우리 저기 위도경도 하잖아요. 지구 해놓고 북이 몇 도 경도 하잖아요. 그죠? 배 짤 적에 이렇게 배틀에다 이렇게 실 걸어놓고 이래 하면 짜잖아요. 그죠? 뭐 요새 본 적은 없지만 예, 요게 경입니다. 요게 경.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쭉 파생이 돼 나와서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전해간 겁니다. 배를 짜듯이 계획을 세워본다는 의미이고, 새는, 여기 경세에서 새는 태풍대각계의 대상에 나오는 글입니다. 결국 황극경세라는 얘기는 세상을 통째로 딱 취합해서 바라보는 지도자의 학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관은 큰 지나침입니다. 지나쳤다는 것은 중심 가운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잡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지나친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길을 가다가 딱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이걸 싹 지나가 버린 게 대가입니다. 지나가 버린 게 크게 지나친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중심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범상하지 않은 것이다. 보통의 것은 아니다. 크게 지나쳤다는 말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보통의 것이 아닌 게 크게 지나친 겁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이죠. 보통의 사람이 보통이 아니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크게 지나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나쳤다고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나온 겁니다. 범상한 것은 우리 보통 사람이고 범상하지 않은 사람은 성인입니다. 범상하지 않으면 큰 성인입니다. 크게 지나침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내일을 맞이한다고 해도 생각해도 될 겁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온 그 다음 세상은 자고 일어나 보니까 맨 그 태양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불과 1, 2년 전과는 다른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른 잣대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기준하고 다른 기준입니다. 잘하고 잘못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기준이. 이게 크게 지나친 겁니다. 이게 크게 지나친. 우리는 지난 시기 촛불이라는 범상치 않은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세상을 만난 겁니다. 앞으로 그 다름은 더욱 구체화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선천은 맞춰졌고 후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선천에서의 많은 법칙은 후천에서는 그대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규칙들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김정은이가 베트남에를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서 기차를 타고서 빵빵거리고 갔어요. 시위하면 간 거예요. 사실은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안 됐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 2년 내에 해결 못하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해결 못합니다. 1, 2년 내에 해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힘 빠지기 전에 우리 대통령 힘 빠지기 전에 해결 못하면 앞으로 해결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아직은 대통령의 힘이 꽉 가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해결해야지. 그쪽에서도. 왜? 늘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은 어느 날 또 어떤 바람과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못하는 거죠. 그때 되면. 트럼프 약간 또라이 같잖아요. 그죠? 그 또라이 있을 때 우리 지금 대통령 있을 때 대통령 힘 빠지기 전에 어쨌든 둘이 통해서 딱 뚫어놓으면은 그때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요새 우리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핵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우리가 중국하고 소련하고 통했을 적에 그 당시에 그 통한 거 말이 됐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던 대만과 이스라엘을 팽해버리고서 통해버렸어. 그거 보통 사람의 보통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문제 해결도 그런 판도 안에서 이게 해결이 돼야지 이 실무자 차원에서 뭐 내가 하나 주면 네가 하나 받고 네가 하나 주면 내가 하나 받고 이렇게 해서는 천년이 가도 저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천년이 가도. 아마 지금 김정은이가 요 대곽계 딱 요 상황입니다. 지금. 야, 이걸 내가 얼마나 더 꺼내놔야 되나 지금 걱정 무진장하죠. 지금 무진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이제 뭐 사람들한테 경제 발전 시킨다고 큰 소리는 쳐놨는데 기차 타고 빵빵 타고 가서 다 된 것처럼 룰랄라 했는데 뚜껑은 열어보니까 안 되고 미치고 팔딱 뛰는 상황이죠. 대거합니다. 그게. 크게 지나친 상황. 크게 큰 내를 건너야 되는 상황.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 이 세상에서 저 세상 가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이렇게 했는데 잘못 아무데나 떨어지면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이미 기차는 떠났는데 이놈의 기차가 어디로 갈지는 아직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조심 이 상황을 관리해야 되죠. 연장에 잘 착륙하느냐, 예, 떨어지느냐. 예, 맞습니다. 이 주역을 읽으면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을 보면은 전부 또라이같이 보이죠. 왜? 야, 이 새끼들 참 이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야, 이거 막 이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조선일보도 그렇고 저기 한겨레나 오마이드 보면요. 사실 정치면 빼고 나면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 다들 멋져요. 근데 정치 쪽에만 정치 얘기만 판만 열면은 똑같은 걸 어떻게 그렇게 해? 말을 다르게 하는지 신기할 만큼 다르게 해요. 예, 그렇습니다. 먹는 욕심이 지나치면 과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크게 지나친 것입니다. 또 크게 지나친다는 것은 스스로 이를 그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그르치면 스스로 멸망할 뿐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지나치게 내도 큰 그르침을 만날 것입니다.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죠. 적당한 선에서 좀 머물러야 되는데, 근데 욕심이 자꾸 커지면은 점점 커져요. 그 중간에 적당히 머무르는 게 보통으로는 쉽지 않아요. 안 돼요, 그거. 괴의 취상을 살펴보면, 요 취상이라는 건 뭐냐면, 요 괴의 모양을 어떤 사물에 비추어 본다. 어떤 사물로다가 견주어 본다. 요런 말입니다. 외께는 곧 물입니다. 요 외께는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요.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 괴인데, 바닥은 탄탄한 으림지입니다. 으림지. 바닥이 탄탄한 으림지입니다. 밑은 꽉 차 있고, 요렇게 뚝이 있는 으림지의 모습입니다. 요. 그래서 요게 연못이 됩니다. 태라 그럽니다. 태. 요 연못의 물은 봄이 되면은 관계수로를 따라 내려와서 논밭에다가 물을 대줍니다. 물을. 그죠? 요거를 이거 김장은이 은자인데 은택이라 그럽니다. 은택. 그죠? 은택이라 그래요. 요 은택은 지도자가 백성에게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밭 전지에 물을 잘 대서 농사가 잘 됐죠? 농사가 잘 되니까 기쁩니다. 기쁜 겁니다. 농사가 잘 되니까. 먹을 게 생겼잖아요. 기쁜 거예요. 요게, 요런 걸 취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께는 바람으로 치상을 하기도 하지만, 오행상으로 보면 나무에 해당합니다. 이게 또 좀 설명이 어려워요. 얘는요, 아까 여기에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바람은 탄탄한 속에서도 밑으로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갑니다. 틈만 있으면. 바람은요. 저기 제천 향교에 가면은 그 정문 있어요. 그 정문 이름이 풍화루입니다. 풍화루입니다. 그게 되라자죠. 풍화루입니다. 그러면 동네마다 바람나게 해라? 그게 아니고 여기서 풍은 속자를 까먹었다. 우리 풍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건가요? 풍속. 요 풍속이 여기 풍입니다. 봄천에 바람 나는 데도 풍이고, 봄천에 난 바람 있잖아요. 그것도 풍이고, 우리 풍속을 교정한다, 풍속을 어떻게 한다 하잖아요. 그것도 풍이 바람 풍자입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행. 이 오행은 어려운데요. 이거는 적당히 들으세요. 선천팔계 방위도라는 게 있어요. 방위도라는 게 있어서 위에는 하늘, 밑에는 땅, 땅, 이쪽에는 그러니까 해, 해, 이쪽에는 감인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사이사이에 여기가 아니야. 얘기 잘못했어. 선천도가 후천도예요. 잘못했어요. 선천도가 아니야. 후천도야. 후천도인데요. 일감, 이곤, 삼진, 사손, 오중, 육건, 칠태, 팔간, 구리. 그렇죠? 그러면 요게 감.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 일감, 이곤. 요렇게 생긴 거고요. 삼진. 요렇게 생긴 거고요. 사손.
요 중은 빼고요. 5중 6건 이렇게 생긴 거고요. 태 이렇게 생긴 거고요. 8간 이렇게 생긴 거고요. 구리 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요거를 후천도라 그래요. 후천도. 예, 후천도라 그럽니다. 후천도라고 하는데 방향상으로 보면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는 동쪽이고 여기 서쪽이에요. 서쪽. 이 방향으로 이걸 놓고 비유를 하면은요. 그러면 이 남쪽은 오행상으로 화입니다. 화. 예, 여기 북쪽은 수고, 여기는 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금이죠, 금. 예. 서방 금이고, 오는 저기, 예. 황토, 예. 토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동방목인데, 요걸 양목이라고 말하고, 요거하고 포함해서 요렇게 요 놈도 목이 됩니다. 목. 방향상으로 보면 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었지만 이 소는 나무로 말할 수 있다. 나무다. 그렇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갑니다. 처음부터 이해되기는 어려워요. 이해 잘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얘는 바람으로 치상을 해도 되지만 나무로도 치상해도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갔냐. 예. 문왕 8개 방위도와 오행도로 겹쳐보면 요 지금 문왕 8개 방위도와 오행도 지금 그린 이 그림입니다. 겹쳐보면 오행상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소는 오행으로 목이 됩니다. 동방목, 양목은 아니고 음목이에요. 주역에서 음양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야? 얘기 잘못했어요. 오행은 음양이 아니고 오행입니다. 이거 잘못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팔계와 오행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외께는 물이 되고 내께는 나무가 됩니다. 얘는 물이 되고 얘는 나무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얘는 큰 물이에요. 그죠? 물. 얘는 나무. 뭐가 될까요? 장마가 휙 감고 지나간 뒤에 남아있는 나무. 쓰나미가 몰려와서 막 쓸고 가서 남은 그 나무입니다. 이게.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지나친 모습이죠. 평상시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본 것 중에서 태풍 단양 물 들어왔을 때요. 그때가 92년도죠. 92년도. 그때 도담이 싹 쓸어 내려갖고 저쪽에 가곡이 싹 쓸려 내려갔어요. 그때 거기 가봤는데 제가 그때 이제 영업할 때인데요. 가보니까 도담은 물이 저 중도리까지 찼다가 빠졌고요. 그 지금 아예 동네가 없어졌죠. 몇 프로 다 올라와 버리고. 도담은 가보니까 진짜 그런 동네를 처음 봤어. 그렇게 후진 동네를. 예. 지붕에 반지가 다 올라가 있고 대지가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 물 빠지고 가봤어요. 그 이제 우리 저기 제품 수거하러 다니느라고 한 바퀴 돌아봤는데 그게 지나친 거죠. 그게 대단히 그죠.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게 가곡 어상천 쪽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어요. 전혀. 근데 지나고 지금 보니까 그 동네는 새 동네가 들어섰고 지금도 어상천에 가면은 영화 찍어도 됩니다. 거기에서 1970년대 60년대를 찍어도 됩니다. 지나친 끝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쫄딱 망할 수도 있고 그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망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물에 건졌을 적에 그걸 보고 가서 야, 네 앞으로 좋아지겠다고 박수 치면 미친놈이라고 맞아 죽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면 이쪽 동네는 사람 사는 새로운 유토피아가 돼 있고 저기는 지금도 약방이 있습니다. 그 동네는 가면. 약국 말고 약방이 지금도 저기 어상천 쪽에 어상천하고 그 가대린가 대대린가 그쪽에 가면 약방이 지금도 있습니다. 옛날 그 담배 파는 집에 문 앞에다 놓고 이 담배 꽉 있죠? 지금도 서 있어요,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아유, 씨. 너무 떠들었네요. 봐. 예, 요거 마저 읽고 쉽시다. 지금이야 일부 일처가 정착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처첩을 두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늙은 남자의 조합. 지나친 거죠. 그죠? 이거 늙은 남자하고 젊은 여자하고 사는 거 그거 보통의 눈으로 보여주지 않죠. 공자님 아버지가 한 70대고 엄마가 16인가 18인가 그랬다 그래요. 그거 지나친 거예요. 말이야. 그죠? 지금은 성비가 무너져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남자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혼하는 연령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친 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상하의 소통이 되지 않아서 불통하는 사회를 대과라고 해야 될 겁니다. 불통은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험함에 빠지게 하는 길입니다. 괴상을 본다면 태풍대가는 감중년의 모습입니다. 감중년이라는 건 지금 뭐냐 하면요. 감깨는 요렇게 생긴 괴를 감이라 그럽니다. 감이라 그러고요. 얘는 그 성정이 험함입니다. 험한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뜻입니다. 험한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데 얘를 이 개를 눈을 지그시 감고 보면 얘가 통째로 하나로 보이고 이렇게 보면 얘가 요 모습으로 보여진다 요 소리입니다. 요 모습으로. 예. 개의 모양을 살펴보면 중간은 실어서 좋은 듯 하지만 처음과 마지막이 허약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실이고 이거는 허가 됩니다. 비어있죠? 비인 겁니다. 쭉쟁이, 요거는 실제 힐, 알고 쭉쟁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지나침의 여러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지나치다는 게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개가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 안에서 이 상황이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저기 가서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는 시간 지나봐야 압니다. 그죠? 지금으로서는 뭐 옳다 그러다를 판단할 수 없죠. 그냥 그렇다라고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돌아가자마자 영변과를 들고서 장난질을 하면은 큰일 나는 거고, 귀 죽어가지고 꼬리 내리고 있으면 트럼프가 윈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 대과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한참 한 겁니다. 한 5분 쉬어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